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그 소위 말하는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들 그리고 보시지 않은 분들은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좀 언급을 이렇게 하면서 EID보다 훨씬 좀 덜 보시잖아요. 옛날에 제가 뭐 셀트리온 말씀드릴 때보다도 그렇고. 근데 이 두산중공업이 갈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뭐 우연치 않게도 예측이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전 관련된 이슈와 대선의 이슈가 겹쳐지면서 상당히 좀 시세를 줄 것이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유효합니다. 그 생각은요. 다만 27,000원이라는 그 저항대를 돌파 후 종가 마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뭐 27,000원 훨씬 넘어서까지 장중에 흐름을 좀 이어갔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면, 어찌됐건 이 뭐 흐름 자체, 이 시세 자체는 저는 좀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은요, 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슈 중에서 하나는 두산건설의 매각을 통한 두산의 재무 그 구조의 좀 안정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원전 150기를 건설하겠다, 520조를 투자해가지고 얘네가 좀 짓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제 그것으로 미디어에서는 그것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한전기술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노출된 재료라는 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요,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이게 시대의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원전을 활용한다, 원전을 짓는다가 흐름이 아니라 저탄소, 탄소 중립의 시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의 시대, 그게 아주 이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 패러다임을 리딩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가 원자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도, 미국도, 프랑스도 뭐 여타 다른 그 국가들도 이 원전에 대해서는 탈원전을 철폐하고 다시 또 원전 건설을 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듯이 프랑스와 영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에너지 대란을 통해서 또 그게 불거졌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이렇게 또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는 중국 대규모 원전 건설에 따른 이런 기사가 매일경제를 통해서 나왔고요. 뭐 이 사설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세계는 친원전인데 우리 정부만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냐, 중국 원전 굴기, 유럽은 SMR, 원전 없이 탄소 중립 불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내용들은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G20 정상회의 그리고 COP26 정상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천명을 하셨죠, 대통령께서. 근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탈탄소를 한다면서 원전을 어쨌든 활용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과연 맞는 어떤 그 방향성이냐에 대해서는 뭐 각자 판단하기에 다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최소한의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만 봤을 때는 그것은 맞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원전이 없이 탈탄소 한다, 탄소 중립한다는 것은 힘들게 보여지고요. 그게 앞으로도 이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입니다. 또 이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한미가 원전 수출을 같이 하자고 하더니 동유럽선은 또 각자 도생을 한다, 이런 거죠. 미국이 원전 미래 패키지 발표, 폴란드 등에 2,500만 달러 지원이고, 뭐 문재인 대통령도 폴란드 헝가리 정상을 만나가지고 한국형 소형 모듈원전 세일즈를 하셨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는데요. 자, 보면 이 내용이 좀 있습니다. 헝가리에서 원전 세일즈에 나선 문 대통령은 탈원전 방침에 따라 국내에서 원전의 역할을 부정해야 되지만,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원전업계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원전에 힘을 실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그냥 줄까요? 전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분명 원전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고 있고, 아래 하단에 보면 현재 가동 중인 국내 원전은 24기로 향후 신한울 1, 2호기와 신고리 5, 6호기 등 4기가 추가된다. 하지만 기존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2034년에는 17기로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2080년에는 국내 원전이 사라지게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과연
뭐 이런 탈원전 정책으로 지금 하시겠다라고는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죠. 어쨌든 그렇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차트로 가서 보면 오늘 지금 장 막판에 좀 흘렀는데 이게 좀 업종 차트로 좀 깊게 볼게요.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3분봉 차트로 보면 시장이 초반에 좀 잘 갔다가 시장이 쫙 밀려버렸어요. 이 밀리면서 결국에는 원전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같이 좀 밀렸거든요. 좀 밀려버렸고, 이렇게 좀 코스닥도 그렇고 오늘 코스피도 그렇고 장 후반으로 가면서 계속 밀렸기 때문에 아쉽게도 오늘 조금 더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산중공업도 오늘 그래도 잘 버티다가 장막판에 좀 흘렀어요. 근데 뭐 이 정도 흐른 거는 저는 흐른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잘 버텨줬고, 어쨌든 27,000원이라는 이 기준을 한번 쳐주고 지금 윗골이 달았죠. 오늘 장중에 27,550원까지 올랐고요. 순매수를 까보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오늘 드디어 기관과 외인이 쌍매수를 해주면서 외국인이 940억, 기관이 300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금투 32억 팔았지만 기금이 220억까지 들어오면서 두산중공업의 27,000원 돌파를 이끌어냈습니다. 매동으로는 개인이 파는 게 제일 좋죠. 오늘 개인들은 27,000원이라는 저항 라인을 도달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동안에 이 상승폭이 좀 높았죠. 그렇다 보니까 매도를 하고 나가버렸고, 오히려 기관과 외인은 추가적인 상승,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돌파 후에 만약에 정말 날아간다면 더 쭉쭉쭉 뻗어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매수세가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실히 좀 이게 눌릴까 갈까 하다가 이제 한번 가려고 하는 흐름이 확실히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관과 외인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장중에는 좀 밀렸지만 시간 외 단일가에서 이 두산중공업이 0.95%또 상승을 했어요.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관심있게 볼만한 한전기술 1.37%, 한전 KPS 1.01%, 서전기전은 뭐 보합이었고요. 서전기전 오늘 한가가 버렸네요. 아이고, 이게 아쉽네요. 뭐 어떤 이슈가 있었나 봅니다. 에너토크 1.63%, 이런 좀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들 어쨌든 시간의 단일가에서 다시 좀 흐름을 잘 이어갔습니다. 두산중공업이 뭐 대장급으로 활용을 움직임을 좀 가져갔고요. 두산중공업만 볼 게 아니라 여러분들 두산건설의 매각 이슈가 있고 하기 때문에 두산도 오늘 간만에 14% 엄청나게 오늘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요 얘가 무려 13만 8,500원까지 상승했어요. 오늘 이 상당히 좀 두산도 전고점을 돌파를 해버리면서, 그죠? 여기를 돌파해버리면 양봉 뽑았어요.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는 더 흐름을 긍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 더 쭉쭉 올라갈 수 있죠. 왜냐면 외국인이 또 기관이 또 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두산도 괜찮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선주도 두산 우선주 보시면 이렇게 상승으로 좀 다시 한번 가져갔고요. 지난번 고점을 돌파하는, 물론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여기를 돌파 후에 안착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왔고요. 계속 더 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고, 두산 이우비, 그러니까 두산 우는 두산 본주를 따라가고 두산 이우비는 두산 중공업을 따라가는데 이때만큼의 강한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어쨌든 얘도 강하게 좀 이렇게 상승을 해주는, 이렇게 윗골을 달면서 밀리긴 했지만요, 이런 흐름이 좀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두산중공업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산 우선주보다는 두산 이우비를 조금 더 유심히 살펴보는 게 맞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금 추세는 상방으로 지금 틀어서 방향성을 좀 잡은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방으로 좀 이렇게 틀어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폭발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두산 이우비도 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그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보시면 거래량이 상당히 좀 실리면서 갔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추세면 27,000원을 좀 돌파하면서 내일 충분히 종가로 좀 강하게 좀 금요일이지만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번 같이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상황에서는 두산중공업, 그리고 뭐 두산 이우비, 한전기술, 한전 KPS 뭐 이런 종목들이
SMR 관련주로서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SMR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 원전 테마와 대선 대통령의 정책 관련한 테마로 또 묶이면서 흐를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가지고 조금은 더 지켜보시면 좋겠다. 지금 당장의 뭐 상승은 뭐 이렇게 이렇다 할 상승 나오지는 뭐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또 27,000원이라는 요 지지라인에서 한번 뚫지 못하고 밀려버리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저는 흐름이 이걸 돌파하면 상당히 더 강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죠. 어쨌든 두산중공업은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볼 종목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강한 상승으로 드랍을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를 좀 해보면서 내일 시장 함께 맞이하시죠.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두산중공업 보유하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 지난번 전고점 32,000원을 뚫고 한번 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월봉으로 보면 이거 이제 돌아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월봉이면 이제 돌아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3만원 이상도 가능하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는지 한번 함께 살펴보시면서 계속 리뷰를 좀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